자, 첫 번째, 나의 Y 도름을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1번이다. 내가 왜 도름하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나도 도름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리고 도름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시킨다.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서, 도름에서 성공하는 것이 꾸민 사람을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만들어졌어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사장님들이 바이너리 구조에서 저희가 직급을 가는 방법을 풀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버 10명을 만들면 에메랄드가 되고, 플래티늄 10명을 만들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 10명을 만들면 로얄 크라운을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직급을 가는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급자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직급자가 나와야 이 정도의 볼륨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버 10명, 플래티늄 10명, 다이아몬드 10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버였던 사람을 풀티로 만들고 플래티늄이었던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 조직의 왼쪽, 오른쪽에 도름을 사업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도름에서 성공하는 것이 꾸민 사람을 10명을 만들어 내려가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조금 뛰고 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분은 한 3명에게 거절당하고 포기해버려. 이 사람 거절하고 이 사람 거절하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이런 일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포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해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사람을 만나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게 포기의 2단계야. 포기의 1단계는 내 지인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죠? 거절한 거에 쟤는 분명히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라이프 해달라는 것도 안 해줘. 나 이거 못하겠어.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해야 돼? 그게 1차 포기야, 1차 포기. 10명도 안 만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파트너들이 좀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 포기하는 단계. 파트너가 만들어졌는데 이 파트너가 말을 안 들어. 레그에 사람도 소개하라는데 사람을 안 붙여. 내가 만나러 가는데 자기 바쁘대. 그게 조직을 가동을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다 넘어서야 성공할 수 있어.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뭘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패스할 사람과 계속 만날 사람을 좀 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패스할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날 사람을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사업을 계속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은 건너뛰어야 되잖아. 그치? 소비자로 그냥 남겨두면 되는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누가 지쳐요? 내가 지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 내가 누구한테 공을 들일 건가? 10명의 리더감을 만드는데 나는 누구에게 공을 들일 건가를 정하셔야 돼. 도름에 성공하는 게 꿈인 사람은 내가 집중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소스가 많은 사람도 집중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사장님들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사업하는 사람은, 총명해야 돼.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건지를 우리 사장님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열심히 만나기는 만나는데 뭐야? 물이 나올 꽃을 가서 파야 되는데 물론 안반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나한테는 안반을 뚫을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뚫고 내려갈 건가, 레그를 누구를 밑에를 타고 내려갈 건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리더감을 만드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누구와 집중할 건가 중요한 거죠. 도름에 성공하는 것이 꿈인 사람, 도름을 전업하고 싶은 사람, 소스가 많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내가 아는 사람 3명, 5명, 10명 만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요. 왜 클로징을 못했어? 그 사람이 신용불량이어서 클로징을 못했어. 그 사람이 신용불량인 게 도름 사업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 사람 신용의 문제잖아. 근데 신용불량인 사람을 2명만 만나고 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 사람 신용불량인 게 왜 도름 사업의 문제야? 왜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직을 일굴 때 나보다 파워풀한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저보고 언제까지 리크루팅 해야 돼요? 언제 나는 터지나? 보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죠. 끈기가 있어야 돼요. 보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이 사람이 내가 봤는데 루비인데, 큐빅인데 깎으면 다이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다이아 될 때까지 깎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파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사람을 찾는다. 일단 이 사람이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안 찾고 이 사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조직이 터질까요? 안 터져요. 선착장에 배를 띄우고 그 배가 화물을 싣고 오는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비즈니스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배를 밀어서 다 띄워. 근데 어떤 배는 금을 싣고 오고 어떤 배는 은을 싣고 오고 어떤 배는 빈 배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배는 다이아몬드를 싣고 올 수 있겠죠. 자, 근데 나는 다이아몬드를 싣고 오는 배가 많았으면 좋겠지. 그러면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배를 많이 띄운다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만 알리냐면요. 만만한 사람한테만 알려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 저 사람이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안 알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명단에서 제외됐던 사람이라고. 우리 스폰서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사업을 너무 크게 하고 있어서 도움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이미 그분이 겁먹고 나한테 전달을 안 해준 거죠? 배를 띄웠어, 안 띄웠어? 안 띄운 거예요. 그분은요, 제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명절 인사드린다고. 도움을 듣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갔기 때문에 도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안 할 거야 라고 벽을 두고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왜? 어차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 어차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냥 가보는 거야.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는 거야. 그치? 어차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가면 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배를 많이 띄워라. 배를 많이 띄워라. 누가 뭘 싣고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내가 배를 안 띄우기 때문에 돌아올 배도 없어. 그래서 띄우셔야 된다. 일단 1번은 배를 많이 띄운다예요. 그래야 돌아올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배를 많이 띄우자. 거절당하셔도 괜찮아요. 그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났을 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이분에게 알려놓으면 나중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요, 그분하고 첫 번째 미팅을 하고 나서 사업 설명을 다시 들으러 간 게 2달 후에 들으러 갔어요. 이런 비즈니스가 있어를 전달받았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계속 콜을 한 거예요. 뭐라고? 와서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와서 들어봐.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 가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달을 연락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갔어요. 이 사업을 다시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대방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를 일단 많이 띄우자. 많은 사람에게 알리자.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크로징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크로징한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이걸 해줘야 되겠죠? 그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계속 전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거는 기본이고요. 중요한 건 내 파트너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강의하는 내용을 올려놓는 이유는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올려놨어요. 그죠? 저기 오늘 밖에 임정은 사장님이 저희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제 유튜브를 너무 많이 활용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은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사업하시는 모든 파트너,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누가 보게 만들어야 돼요? 파트너들이 보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파트너에게 유튜브 열어서 교원도 오름, 김영미 치면 저희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채널을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한 번 얘기해서 다 이해가 되나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또 현실 직업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가 더 많이 듣게 해야 돼요? 파트너분들. 내가 등록시킨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들어봐. 너무 쉽잖아요. 유튜브 링크만 주면 되잖아. 너무 쉽잖아. 공유하는 방법 아시죠? 그러면 유튜브 링크만 주면 반복해서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클로징한 사람을 꿈이 되게 만들어준다. 자, 그런데 제가 직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플래티늄이 갈 때까지는 대부분 누구 추천으로 풀티를 가요? 직접 추천하신 분으로 플래티늄을 그냥 가세요. 그죠? 근데 이 볼륨은 4주에 3천만 원의 볼륨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8명의 파트너를 등록시키면 플래티늄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루비를 가기 위해서 내가 뛰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20명을 4주 안에 등록시키면서 이때부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플래티늄은 누가 뛰어서 갔다? 근데 내가 안 뛰면 유지직급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내가 뛰어야 막 매출이 나오는 그때를 계속 뛰셔야 돼요. 유지직급,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뛰셔야 돼요. 근데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뛰면서 개인 활동도 하시지만 파트너 가동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파트너를 가동하는 걸 계속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근데 파트너 가동만 하시면 안 돼. 누구도 뛰어야 된다? 나의 지인도 내가 계속 뛰어야 된다. 내가 가동하면서 계속해서 조직을 만들어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뛰다 보면요, 파트너가 한쪽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플래티늄 가려고 막 뛰어서 이쪽에 사람 8명을 넣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사람만 열심히 뛰어요. 하다 보면 대실적이 만들어집니다. 대실적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나로부터. 대실적은 스폰서와 함께 가는 줄이 대실적이 아닙니다. 대실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파워풀하게 뛰는 파트너가 만들어졌을 때 대실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워풀한 파트너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실적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내가 계속 뛰어서 매출을 만들면서 직급을 유지하고 직급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파워풀한 파트너가 딱 만들어지면 이 파트너가 뛰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쪽이 뭐가 돼요? 대실적이 되는 거예요. 대실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소실적을 만들면 되죠.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레그 안에 대실적이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근데 여기가 소실적이 안 돼서 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시면 돼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실적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경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대실적이 만들어져 버렸어. 확실한 대실적. 막 다이아가 10명 나올 것 같은 대실적이 이미 만들어지는 분도 있으시고, 1년을 뛰어서 만들어지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신단 말이에요. 대실적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장님들 사업의 50%가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엄청 성공하신 거예요. 소실적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내가 대실적을 1년 만에 만들었어. 그러면 소실적 1년 만에 만들면 로얄 크라운 가는 거예요. 대실적이 생겨서 내가 소실적이 만들어진 거는 엄청 행복한 일이다.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도 못 맞추는 바이너리. 후레쉬 아웃이 되면요, 귀신도 못 맞춰. 양쪽이 맨날 없어지니까 후레쉬 아웃이 되면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교원도 오르면 후레쉬 아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실적이 평생 무한대수로 누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실적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소실적 하면 돼. 내가 하면 33만 원, 파트너가 하면 16만 원씩 계속 들어와. 이거 엄청 행복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무조건 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대실적이 만들어지고 나면
소실적을 내가 띄어서 돈이 되면서 바로바로 수당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조용민 사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업에서 집중하고 계신데 뭘 보냐면요. 자, 플래티늄 혼자 힘으로 갔어. 풀티에서 루비 간데 얼마 걸렸어요? 14개월 걸렸어. 그 말은 뭐냐면 양쪽에 뛰는 파트너를 만드는데 14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루비를 한 달 만에 가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죠. 그런데 어쨌든 기간이 걸려서 조직을 만들어서 루비를 가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실적 됐다가 소실적 됐다가 대실적 돼서 반복하는 거예요. 양쪽 팀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대실적이 됐다가 여기가 대실적이 돼요. 에메랄드가 되셨잖아요. 다이아를 밀려서 갈 것 같아.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왜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양쪽에 다 뛰는 파트너가 만들어졌어. 다이아몬드를 가기 싫어도 밀려서 가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조직을 바치는 거예요. 파워풀한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사람한테 집중해 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집중해줘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실적과 소실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실적에 파트너가 열심히 뛰고 있을 때 대실적이 집중해 주시고 한쪽이 막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면 또 소실적에 또 뛰시면서 수당을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돈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양쪽에 내가 시간을 집중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대실적이 3일, 소실적이 3일을 쓰세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대소실적에 3일, 3일을 쓰세요. 근데 대실적이 좀 많이 커. 그러면 대실적에 2일, 소실적에 4일을 쓰시지만 이 2일을 반드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실적이 아무리 내가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루에서 이틀은 쓰신다. 대실적이 아무리 커도, 왜냐하면 내 조직을 만들어야 돼, 내 조직을. 대실적에도 내 조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폰서로부터 내려온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동할 수 있는 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이틀은 대실적에 뛰어라. 그리고 소실적을 4일을 뛰어라.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실적을 뛰고 소실적을 뛰는 것을 계속 하셨을 때 최소한 대실적에 이틀을 뛰시고요. 4일은 소실적에 뛰세요. 그래야 끝끝내 균형을 맞춘 내 조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파워풀한 파트너, 집중할 사람, 누구하고 집중할 건가? 누구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집중하지 마세요. 가라앉는 배는요, 내가 타고 있는 순간 같이 가라앉아. 그 사람 힘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 내가 잡고 있잖아. 같이 가라앉아. 아닌 사람은 좀 패스하셔도 됩니다. 더 오름에서 집중해서 성공할 사람하고 전 집중합니다. 가라앉는 배에 같이 손잡고 가라앉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들 시간은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쓰시면 돼요. 집중할 사람에게 집중해서 뛴다. 그러면 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산하에 나보다 파워풀한 파트너가 만들어 가기 전까지 내 레그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 나여야 된다.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누구예요?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면서 뛰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조직을 만들기 전에 전초 작업이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기 전에 전초 작업은 ADS 하는 파트너를 만드셔야 됩니다. ADS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 사업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레그 안에 직추천 6명에게 집중을 해서 ADS 관리를 하시면서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ADS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럼 반드시 그들의 타이밍이 옵니다. 일할 수 있는 타이밍. 그래서 ADS 인원을 최소 직추천 몇 명 관리하자? 6명. 근데 그 6명이 움직이는 6명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움직이기 전에 ADS부터 이해시켜야 돼. ADS를 이해시켜서 한쪽 레그에 실적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가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죠. 그래서 사업을 이해시켜서 사업을 결단하게 만들고 ADS를 이해시켜서 사업을 준비를 시켜서 사업으로 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의미 없을 것 같은 시간,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을 다시 이해시키고 비전을 다시 전달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클로징하러 가고 1박 2일 세미나를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요. 의미 없을 것 같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